네, 이번 제목은 승부수 통할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뭔지 짐작이 되시죠? 총선을 정확히 2주 앞두고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통째로 세종으로 옮기는 공약, 이런 승부수를 걸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터, 충청권, 그리고 격전지인 서울, 이 표심이 지금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승부수 과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 일단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중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국회를 세종시로 통째로 옮기겠다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은 4월 10일이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로 상징되는 바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폐습 같은 것을 이제 거기서 끊어내자, 이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옮기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여러 가지 이 헌법기관들 옮기는 문제를 제일 처음 이 선거국면에서 내놨던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요. 당시 대선 후보였을 때 2002년, 22년 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간간히 계속 이어져 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국회에 관한 규칙들을 이제 여야 합의로 고치면서, 그리고 국회법도 일부 새로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분원, 세종 의사당, 국회법 22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분원입니다. 국회가 전체가 옮아가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 중에서 일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합의가 돼 있고, 그래서 부지도 마련하고 이제 공사도 시작이 되고 이제 이런 임시에 있는 건데, 이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지 말고 전체가 다 가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한 기자,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정치권이 엄청 술렁거렸어요. 예, 사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의료대란 이슈로 의정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여권 위기로 늪으로 가고 있었다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선제적으로 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 그리고 여의도 개발로 인한 수도권 민심을 겨냥하면서 이 미래 정책 이슈를 주도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내심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 이 파괴력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2002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수도를 충청으로 옮기겠다 공약을 냈고 대선을 치렀죠. 이 3개월 뒤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충청에서 과반을 얻으면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후 집권 1년 차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이 국회 통과까지 완수하면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충청권 지역구 24곳 중에 19곳을 싹쓸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한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청의 시대, 이 충청이 정치 행정의 중심이 된다는 분위기로 고무적인 분위기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외 이 정치권에서는 이 완전한 세종 이전 카드가 야권 상승세 핵심인 이 정권 심판론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공약이냐, 이거에는 조금 의문점이 남습니다. 네, 저도 오프닝 멘트에서 이제 서울에서 나오고 있는 신문 말고 대전에서 나오는 대전일보의 일면 톱과 그 가운데 있는 기사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간간히 공약으로도 선보였던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뭐 이렇다 하게 진전된 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이게 그닥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번에는 국회 전체를 옮기는 거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 대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실행력이 여기는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의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양쪽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송 국장님.
대형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대형 이슈가 다른 이슈가 별로 없어요. 네. 이슈가 없어서 뭐 항상무 이슈, 이종섭 이슈 이것이 뭐 최대 이슈가 되어 있는데 네. 다른 선거 때 같으면 그것이 이슈 축에다 못 드는 겁니다. 워낙 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4대강 과거에 4대강 이슈도 있었고 뭐 지난 선거만 해도 이 코로나 그 포퓰리즘 이슈도 있었고 막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대형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이슈를 던진 거예요. 네. 던졌고 이건 또 하나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게 원래 이 그 지방 분권 네. 국가 균형 발전과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슈는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진보의 그 아젠다였어요. 진보 네. 아젠다인데 이걸 지금 보수에서 보수 아젠다로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과거에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그때 진보의 아젠다였던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죠. 네. 그 김종인 그 대표를 영입을 해서 그래서 그 상당한 효과를 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선거판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는 뭐 서울과 충청의 표도 있지만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의도식 정치를 종식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4.10 총선에서 그 이기게 되면은 본인의 정치 목표, 그러니까는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를 탈피하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일부 저희 그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의도를 모르는, 여의도 문법을 모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이 70년에 걸친 물론 이 광화문 시대의 국회의사당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불신의 시절, 불신의 세월 이걸 이제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 유일해 뭐 이런 반응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최창렬 교수님 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정치 공학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총선이 이제 불과 13일 남았으니 이게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제가 강의가 있었거든요. 학교 네. 수업이 있어서 몰랐는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제가 첫 번에 느낀 건 야 이게 뭔가 좀 이제 국민의힘 뭔가 좀 하려 하는구나. 아, 예.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꼈어요. 네. 느꼈는데 수업이 저녁 때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참신하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 전 다른 사람들 반응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또 네. 기자들하고 통화도 안 한 상황이었고.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송욱권 우리 그 국장 말씀처럼 워낙 이번 선거가 메가 이슈가 없습니다. 네. 너무 메가 이슈가 없어가지고 양대 정당의 그 공천 파동, 공천 잡음 계속 얘기되다가 황상무, 뭐 이종섭 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고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건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에요. 그건 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놨기 때문에 참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단히 진보 진영의 아젠다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보수 쪽에서 이걸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다 옮기겠다. 네. 분업만 옮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대전을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이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공약으로 별로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야당이 얘기를 해봐도 아니 뭐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랬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10월에 규칙안을 만들어서 이제 12개인가 상임위 옮긴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 옮기겠다는 거라서 그렇죠. 의미가 좀 있다고 느껴지고 또 하나가 네. 이 부분을 이제 13일 동안 계속 이걸 후속 조치를 내놔야 돼요, 국민의힘이. 후속 네. 조치를 내놔서 이거 동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이거 급조한 거다. 이거 네. 그냥 선거 급하니까 이런 비판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디테일한 걸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정권 심판을 희석시킬 수 있다. 이거 선거 공학적으로 말이에요. 선거와 연관 안 시킬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이왕 내놨으니까 보다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히 가겠구나를 할 수 있는 뭔가 내놔야 돼요. 이 헌법 이 문제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네. 이제 관습헌법에 따라서 서울은 수도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네. 이제 국회를 다 옮기고 대통령실도 이지물실도 다 옮기고 그렇게 되니 사실상 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헌법과의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된다. 그래야지 급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여러 가지 후속 조치, 보완 조치, 그다음에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 이게 간단한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급조됐다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도 그렇고 당에서 이제 꺼내놨으니까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이미 세종에다가 대통령실 제2의 대통령실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화답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내일 계속해서 연달아서 여기에 보완책이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시죠? 20여 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 공약을 내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충청 지역 표심 잡았지만 정작 이제 이걸 끝내 실현하지는 못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인력과 기술, 산업과 자본의 집중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가능하면 빠르게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0여 년 전에도 서울의 부동산 상황은 심각했었군요. 지금도 심각하고 참 저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여론을 좌우하는 것은 말만으로 그칠 수가 없지요. 실제로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그 여부입니다. 지금 얘기가 이미 저희가 꺼내고 있습니다만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나왔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 이게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정문을 보니까 성문헌법, 관습헌법, 제가 결정문은 오늘 아침에 다 살펴봤는데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국회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있는 곳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논리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 내에 그러한 식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던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했느냐,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또 이런 말도 잇따라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를 보면은요, 국무총리실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세종시에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이게 이제 세종시에 있도록 되고, 물론 서울에도 사무실은 있고 많은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외교부, 국방부 서울에 있죠. 법무부 과천에 있죠. 기획재정부 세종시에 있죠.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년 전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지금의 국민적 정서와 법적 판단이 꼭 같겠느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전문가, 법조인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가 두 분 와 계십니다. 법조인 두 분 계시니까 그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네, 사실 이게 당시의 헌재 결정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은 결정이었었습니다. 네. 이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 학계에서 논란인데, 네. 관습헌법을 근거로 해서 수도 의견이 안 된다? 아니, 이게 헌법 전문 자체에 전문을 보더라도 수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어떤 기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 네. 이것을 관습헌법이라는 건 뭐 누구에 의한 네. 어떤 근거에 따른 결정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도를 이전할 경우에 뭐 그런 위헌론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헌재가 2004년도에 관습헌법 때문에 수도 이전 안 된다고 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 규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이 관습헌법이라는 게 누구의 어떤 판단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냐, 그런 반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률에 따라서는 이제 국회 분원만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니, 법적으로 명문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 반면에 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때 당시 헌재 취지는 네. 최소한 국민투표는 거쳐야 된다. 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그냥 뭐 법률로 위반해서 옮길 것은 아니다. 네. 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 논란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체계에서 헌법이 맨 위에 물론 있습니다만, 헌법 어디에도, 그리고 이제 국회와 관련되어 있는 국회법 어디에도, 그리고 이제 서울이 중요하니까 서울에 관련되어 있는 서울 뭐 특별시의 뭐 특례 입법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국회는 모름지기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규절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에 새로 산입된 그 법조항이 하나 있는데, 세종특별시에 국회 분원을 둔다, 그리고 세종의사당이라고 한다, 이제 이 규절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장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좀 많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근거가 관습헌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헌재 판시는 국가 권력의 아주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한 곳이 수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네. 또 국회가 옮겨가면 그곳이 약간 수도처럼 돼버리거든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이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개헌이라는 것도 명문 헌법이 아닌 그 관습 헌법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런 관습 헌법으로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는 걸 해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사실 첫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단순히 국회법 개정만으로는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종전의 헌법 결정례를 뒤집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건 누군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부분은 개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장 변호사님, 네. 이제 대개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성문 헌법이 있는 나라가 있고 관습 헌법이 있는 나라가 있고, 가령 영국은 뭐 관습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문 헌법이다. 네. 우리나라는 성문 헌법이에요. 따라서 헌법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 이제 이게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수도를 어디로 정한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장 변호사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헌법에 준하는 정도의 이제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이제 국회를 통째로 옮아가는 문제, 그것을 여야가 다 공히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할 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난 2020년도에 김태년 원내대표 당시에요.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이 의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반응이 부동산 투기 조장한다라고 굉장히 좀 난색을 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태년 의원실에서도 어제 입장을 내고 이제 개헌부터 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이 공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 논의부터 함께 하자라고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양 기자님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게 개헌이 필요한지 여부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라는 쪽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헌 사안이냐 아니냐, 제가 요점을 정리를 해드리면 개헌 에 해당되느냐, 두 번째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일이냐, 이제 이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러한 일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문제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법은 뭐를 손봐야 되느냐. 국회법, 당연히 세종의사당, 세종분원 이 규정을 삭제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적 논의, 그다음에 여야 합의,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이전에 대해서 2년 전에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정부 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일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야당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어떤 미묘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논리가 선거를 이긴다면 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의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일이 추진이 되고 안 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